자, 이번에는 요새 그 국회가 좀 시끄럽죠. 그래서 국회는 언제 선진국형으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까? 그래서 국회는 언제 선진국형 국회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죠. 요새는 이제 국회는 계속 서로 뭐 책임을 미루고 서로 시간만 끌고 있죠. 그 상임위원장, 뭐 법사위원장 뽑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뽑는데 이제 야당은 다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방임 아닌 나는 뭐 좀 이래 갖고 못해 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을 끌고 여당은 여당대로 참 3차 추경도 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민생 경제도 챙겨야 되고 둘이서 그냥 끝도 한도 없는 이 평행열차를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질질 끌으니까 민생이라든지 이 경제 또 못 사는 그 서민들은 솔직히 살기가 점점 힘들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좀 선진국형처럼 협치 국회가 되고 언제 이제 서로가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가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역학적으로 언제 가면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국회가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올해 이제 경자년은 이제 이게 경금은 이제 우리가 여당으로 보죠. 여당하고 야당이 화합하기 힘든 게 뭐냐면 그 경이 역학으로 보면 이제 자를 만나면 이제 사궁이 나옵니다. 사궁 이제 이게 사궁. 그리고 그러니까 경이 이제 여당하고 야당이 사궁이 되니까 경도 이제 혼자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독주가 잘 안 되고요. 또 독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또 독주하도록 또 놔둘 수 있는 그런 또 운도 아닙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제 그 독주를 막고자 하나 그 기운이 좀 뭐라 그럴까 누구트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설기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 자수는 이제 얼어 있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얼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협치할 마음도 별로 조금은 없다는 얘기도 되고 뭔가 새로운 걸 좀 내놓기도 참 야당에서도 좀 어렵다 또는 무슨 방안을 내기도 좀 어렵다 뭐 주도하기도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협치는 안 되고 아주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금생수 하니까 아주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협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서로 국민한테 이거는 안 하면 서로 욕먹겠다. 욕먹겠다. 이런 거는 아마 협치가 될 겁니다. 근데 나머지 거는 거의 협치가 안 된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축년을 보면 신금하고 이 축토가 이 금이 축토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장이라고 그러죠. 고장. 들어가지만 다시 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신금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여당이 다시 살아나는 걸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내년은 정치, 경제, 사회로서 여당이 아마 힘을 가지고 그나마 민생을 챙긴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섣달이라고 하죠. 섣달. 섣달. 이건 이제 동짓달이라 이제 얼어 있는 거잖아요. 얼어 있는 거. 즉 대화가 안 된다. 내년은 야당과 여당이 협치를 떠나서 대화가 안 된다. 서로 무관심이고 서로 각자 갈 길을 간다. 아마 대치의 뭐 막장을 본다 그럴까요? 대치하는데 그 크라이막스를 본다 그럴까? 그게 이제 내년에 신축년입니다. 그래서 여당은 177석, 180석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받았다고 이제 많이 좀 전국을 리드하겠죠. 전국을 리드하는 데에 대해서 야당은 이제 얼어 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협치할 마음도 없고
또 거기에서 특별히 내가 대화해서 내가 그 빚벌 만한 것도 별로 없고 또 야당으로서 특별히 이익될 게 없으니까 아마 여당하고 크게 협치를 안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신축년의 야당은 역할이 별로 못하는 처지이고 대책 내놓을 것도 별로 없는 아마 상황이 될 겁니다. 신축년에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 야당이 이제 좀 변신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특별한 대책을 나올 만한 것도 없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고집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년이 가면 뭐 2022년이죠. 이건 신축년은 2021년, 경자년은 올해 2020년이죠. 이민년이 가면 새로운 기운이 오고요.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협치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민생 경제도 챙겨야 되고 뭔가 서로 선명성, 또 대통령 당선을 위한 것 또는 여러 가지 민심을 위해서 선명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경자년 신축년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게 풀리지 않는다는 걸 아마 요 2년을 보시면 일종의 이것도 협치야 또는 대화하기 위한 과정이죠. 서로 뭐 이데올로기나 아이덴티티나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고 이거 아니다 해서 22년부터는 서로 뭐 살 길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선명성과 서로 뭔가 민생을 챙긴다는 것을 안 보여주면 아마 대통령 선거부터 앞으로 존재의 가치가 없다 하는 걸 아마 22년은 분명히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민심이 원하는 것은 협치하고 서로 다른 주장과 대책으로 이제 민심의 한 발을 서로 선명성을 갖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점차 국민이 원하는 국회로 가는 원년이 된다고 그럴까요? 첫 시도가 된다고 그럴까? 그게 이민년입니다. 왜? 이민년은 여태까지 온 대로 살아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아마 느낄 거고 아마 신축년쯤 가면 아마 민심이 거의 폭발할 겁니다. 국회는 없어도 된다 할 정도로 민심이 폭발할 거고 거의 국회나 국회의원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이 완전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 할 정도가 되는 것이 신축년일 겁니다. 그래서 신축년 지나서 이민년 되면 어쨌든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살기 위해서는 변신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민심을 안 듣고는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이민년 이후는 한국 국회도 구시대의 정치적인 형태를 탈피하고 또 각자주의로 이제 경자년 신축년까지는 각자주의로 나갑니다. 너는 이러면 나는 이런다. 너가 그래서 내가 이런다 하면 서로 일종의 핑계를 댄다 그럴까요? 너 때문에 내가 이랬다. 이런 핑계 댄다면 이민년부터는 너가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갈고 너가 그래도 나는 뭔가 민생을 위해서 뭔가 내놓겠다 하는 상대방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대책, 새로운 뭔가 이데올로기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마 느껴서 아마 2022년부터는 한국 국회도 선진국형 국회로 나갈 거라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경자년 신축년은 어차피 경기도 나쁘고 서로 협치도 못해서 아마 어려움이 상당히 상존하리라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자년과 신축년 민생과 또 협치 또 여당과 야당이 아마 그걸 과정을 지내고 나서 아마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여당과 야당이 하면 이민년부터는 여당과 야당이 새롭게 태어나 민심의
호응을 받을 걸로 보고요. 이민년이 되면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이민년 되면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국회 하는 걸 보면 속이 답답하시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변화하는 또 하나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